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베스핀 글로벌에서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 정현석입니다. 오늘 저는 클라우드 보안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기업들에서는 꼭 귀담아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클라우드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혹시? 2011년에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가장 베스핀 글로벌의 모기업인 호스트웨이에서 플렉스 클라우드라는 AWS와 같은 서비스를 2월에 런칭했어요. 그때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였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런칭할 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자분을 들고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베스핀이 또 기업이 되고 멀티 클라우드 CMP를 가장 먼저 출시를 하고 또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이 국내 클라우드를 압도적으로 선도하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또 여러분한테 베스핀 글로벌이 가는 길을 보면 클라우드 트렌드를 볼 수 있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옛날 기억을 한번 다시 좀 떠올려 보면 옛날 2011년도에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았어요. 클라우드 하면 먹구름, 뜬구름, 뭉게구름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IT 업체들은 클라우드 시대 안 온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근데 12년이 지난 지금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로 다 옮겨가고 있고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IT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너도 나도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혁신적으로. 또 한 가지 생각을 한번 둘러볼까요? 2011년도 그때 당시에 클라우드로 가기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보안이었어요. 자, 클라우드 보안이 기존 레거시보다 안전하지 않나요? 그 해답은 이미 다 결정됐어요. 클라우드는 기존 레거시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훨씬 더 공학적으로 저는 공학자거든요. 공학적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가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미국 국방성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다루고 있는 미국 국방성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정보국 CIA가 보안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클라우드는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가장 안전한 여러분의 IT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피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베스핀 글로벌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정말 옆에서 매주 굉장히 많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안 침해당한 업체들 한 방에 자산들이 그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죠. 지금 제가 지금 강연하는데 이거에 대한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한번 당하면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안 피해액이 갈수록 아까 가트너에서도 전 세계 1경원 2025년 정도 되면 국내에서도 1,0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버 보안 피해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클라우드가 위험해진 걸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성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 웹사이트를 오늘 아침에 캡처했어요. 이 웹사이트는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잘 아는 다보스 포럼의 메인 페이지예요. 세계 경제 포럼이 어떤 포럼이냐면 미래 경제를 가장 영향을 주는 토픽들을 분석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입니다. 다보스 포럼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 1월 달에 올해 2023년도 시작했으니까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이버 시큐리티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IT가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있고 옛날에 IT라고 한다면은 데이터 센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길거리에 다 보면은 자동차도 IT고요. 여러분 자체 용서하십시오. IT고 이 건물 모든 것들이 IT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IT가 되기 때문에 공격 표면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보안 피해들이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안이 왜 지금 피해가 많이 늘어나는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유를 아주 심도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요즘에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클라우드가 안전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왜 클라우드에서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자, 클라우드 보안이랑 레거시 보안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레거시 보안을 그대로 클라우드 와서 보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기술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클라우드 많이 쓰시잖아요. 클라우드 기술이랑 레거시 있는 서버 스토리 기술이랑 움직이는 게 틀려요. 데이터 돌아다니는 게 틀리고 네트워크가 완전히 틀립니다. 두 번째, 매년 1000개, 2000개씩 기술이 본물처럼 쏟아져요. 본물처럼 새로운 기술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새로운 보안 체계가 새로 생겨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보안 체계가 계속 새로 생기나요? 세 번째, 최근 공유 모델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권한 수준이 너무나 달라요. 옛날엔 사람만 막으면 됐으면 요즘은 API도 막아야 되고 리소스도 막아야 되고 별 것들을 다 막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 자, 여러분의 기업은 대부분 보안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하고 ISMS라든지 보안 정책, 지침, 가이드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그리고 조직들이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관리적 보안이라고 그러고 많은 업체들이 이 관리적 보안의 지침에 따라서 엔드포인트, 우리가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다 백신을 깔고 MDM을 까는 활동들을 하고 클라우드 보안이죠.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안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라든지 문서 중앙화를 하든지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리고 개발 보안도 하죠. 정책 분석, 동적 분석, 그리고 형상관리 보안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CV라는 것들을 모아서 데이터 분석들을 하죠. 자, 이걸 기술적 보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하면서 어떻게 달라는지 조금 봐볼게요. 컴플라이언스는 클라우드 특성 반영하지 못해요. ISMS 클라우드 특성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ISMS를 기준으로 클라우드 보안을 하고 있다면은 실제적 보안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 자체가 클라우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기준으로 보안을 하고 있다고 한들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큐리티 팔라시가 없어요. 기업에. 자,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팔라시가 있나요? 그런 업체도 많이 못 봤습니다. 지킨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 없는데 뭘 지켜요? 기준도 없는데. 세 번째, 거버넌스. 클라우드는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화를 관리하려면은 정말 다른 체계가 필요해요. 다른 인력의 R&R이라든지 필요하고 그레이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라든지 거버넌스의 체계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엔드포인트는 제로 트러스로 완전히 바뀌죠. 제로 트러스 때는 기존 망 중심의 성벽 중심의 보안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냥 우리가 제로 트러스 요즘 제로 트러스가 인기라고 하지만 그 체계는 완전히 사업을 하려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아까도 우리 가트너에서 연구원이 얘기했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존에 있는 그 네이티브 시큐리티도 되게 중요하고 CSPM, CIM, CWPP 이런 새로운 레거시에서 없었던 새로운 리소스를 보호하기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들이 처음 들어본다면 여러분의 클라우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데이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 선진 나라는 데이터 중심의 보안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요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나라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 중요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클라우드를 그대로 올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데브옵스 환경은 어떤가요? 다 개발 환경 데브옵스 환경으로 가죠. 데브옵스는 다 안전하게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 자동화된 체계에서 어떻게 보안이 끼어들까요? 그래서 데브세옵스 기반으로 다 바뀌죠. 그래서 보안 자체도 자동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SOC. 대부분의 SOC는 큐레이더나 스플렁크 같은 네트워크 데이터 시스록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로그들은 그 시스 로그보다 100배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체계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기존 보안 체계 완전히 다르다. 클라우드 보안 체계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180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리고 우리 이런 체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에서 런두 한 것들을 정말 중요한 시큐리티에 대한 것들을 쉐어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의 99%는 사용자 실수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활성되고 있는 모든 보안의 문제는 다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이해가 없고 클라우드 보안의 체계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야,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너무 중요해. 사이버 시큐리티 체계를 제로 트러스트로 완전 바꿔.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한 거거든요.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직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IT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계속 많은 거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보안이 기존 보안이랑 완전히 다른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러 클라우드 보안 중에서도 99%가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는데 99% 중에 80%가 클라우드 보안 설정에서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자, 클라우드 보안 설정이 뭐냐면은 잘못된 IAM 설정이라든지 잘못된 보안 그룹 설정이라든지 전송 중 암호화 미적용,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리소스나 클라우드 IAM이라든지 계정에 생성되는 모든 보안 설정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옛날에는 해커들이 엔드포인트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하거나 홈페이지를 공격하거나 웹사이트를 공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크리덴셜 하나만 탈취를 하면은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장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그 크리덴셜 정보가 노출이 되냐면은 이렇게 잘못된 설정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클라우드 보안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최근 여러분이 아무것도 지금 클라우드 보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클라우드 보안 설정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하기 힘드냐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보안 정책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 클라우드 리소스에는 10,000개의 정책이 있어요. 10,000개의 정책을 사람들이 그 엑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베스핀 글로벌은 이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고민을 했어요.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만들고 가시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80% 이상의 클라우드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스핀은 모든 것들을 자동화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자동화하지 않고는 관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옵스나우 360에 시큐리티 기능을 더했어요. 이 시큐리티 기능을 더해서 이 보안 정책을 거기다 넣고 여러분들의 모든 클라우드 리소스의 정책들을 다 스캐닝해갖고 이것들 정책을 해서 점수로 관리한다. 우리 회사는 몇 점, 어떤 회사는 몇 점, 우리 홈페이지는 몇 점, 이렇게 관리하게끔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썼어요. 저희 시스템도 굉장히 많고 저희 고객도 많지만 저희가 먼저 굉장히 1, 2년 동안 쓰다가 이게 너무나 효과가 높으니까 최근에 작년에 옵스나우 360 시큐리티를 런칭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은 보안 그 점수들을 우리 회사가 정한 정책들을 기준으로 보안 점수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점인지 30점인지 40점인지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위반이 된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누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아주 쉽게요. 세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서버들의 어플리케이션 단위로든지 아니면 부서별, 아니면 계정별로 단위로
컴플라이언스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는 ISMS, 그리고 어떤 A라는 옵스나우 서비스가 360이라는 것은 GDPR 뭐 이런 식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다르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특성에 맞게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클라우드는 이상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어카운트를 가지고 로그인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국가에서 어떤 IP를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를 하고 그걸 얼럿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상 행위에 대해서도 빨리 탐지를 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경험한 예는 80% 이상의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그 보안 사고가 많은 것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공격 표면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IT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할 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클라우드 보안 설정에 있는 부분이다. 그 보안 설정을 잘 잡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보안 정책이 필요하고 그 보안 정책을 가시화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만 하면은 80%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옵스나우 360 시큐리티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시행했던 수많은 노하우들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런칭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 대기업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보안 정책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150개 정도에 만들어줘서 그 보안 정책으로 그 수많은 보안 정책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제조업 대기업은 최근에 클라우드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는데 딱 가만히 봤더니 보안 체계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개발팀이랑 운영팀이랑 보안팀이랑 협업도 안 돼요. 그래서 옵스나우 시큐리티 정책을 넣고 이 거버넌스 프로세스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는 어떻게 몇 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운영할 때 몇 점이 나와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잡고 매일매일 보안 담당자가 이 체계를 가지고 보안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교육 업체는 ISMS를 굉장히 지켜야 되는 업체예요. 그 업체는 굉장히 저희가 처음에 점수를 돌려서 굉장히 낮았어요. ISMS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 거를 도입하고 나서 6개월 만에 ISMS 점수가 대부분이 정말 좋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업체는 자산 거래소에 있는데 이 업체는 개발자만 있어요. 보안 담당자가 없어요. 근데 클라우드 보안을 우리가 봤더니 굉장히 엉망이었었습니다. 점수가 30점 밑에였었어요. 근데 보안 담당자가 없으니까 이 서비스를 쓰기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MSSP,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해줘서 보안 담당자가 없지만 3개월 만에 90점까지 올려서 굉장히 안전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보안 담당자는 없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 보안 점검들을 계속 해주면서 보안 처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클라우드 보안은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저한테 집중 많이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한번 보안 침해를 당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회사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아주 간단한 보안 정책을 정하고 이걸 가시화하는 행동만 해도 클라우드 보안의 80%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베스핀 글로벌이 런도쉐어라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보안 점수들을 한번 점검해 드립니다. 저희 회사 고객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현재 보안 상태를 저희가 점검해드리고 어떻게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그 부스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면은 여러분의 보안 점수도 한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클라우드를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시고 비즈니스 혁신하시는데 보안도 항상 생각하셔서 굉장히 안전하게 여러분 비즈니스 혁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